오늘 가져온 소식 어떤 겁니까? 네, 그 한국인으로 그리고 아시아 여성으로는 첫 노벨 문학상 수상에 의미를 아는 그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 주요 작품이 네. 군부대 문고의 그 책꽂이에 꽂히는 데는 여러 차례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군부대 도서관이나 생활관에 비치되는 진중문고 심사 과정에서요 네. 번번이 탈락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국방부에 따르면 그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의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 세 개 작품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중문고를 선정하는 그 국방부 정원문화자료 심의위원회에 여러 차례 상정이 됐어요. 네. 근데 국장급 공무원 한 명과 외부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서 진중문고를 선정을 하는데요. 한강의 세 작품은 시중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심의 대상에 올랐지만 진중문고로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선정 제외 사유는 뭐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는데요. 군 네. 관계자가 진중문고가 장병 정신 전력 강화에 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심의 과정에서 뭐 사회적 사건을 다루거나 표현 수위가 높은 책들은 대체로 탈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작품들이 이런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노벨상 받기보다 진중문고 문턱을 넘는 게 더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조종래 작가의 태백 산맥도 반입 금지 도서였거든요. 그래 이런 기준들이 좀 완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죠.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 곳곳에 낙서 테러를 당했다는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그 제가 예전에도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그 이름이 적힌 낙서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맞아요. 이것도 이제 서경덕 그 성신여대 교수가 제보를 받고 직접 하회마을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 많은 낙서가 있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회마을에 적힌 낙서는 대부분 국내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이 위한 한글 낙서도 있었지만 네. 간혹 외국인으로 보이는 외국어로 남긴 낙서도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 지난해 그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가 벌어져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었는데요. 최근에 네.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도 또 한글 낙서가 발견이 됐고 필리핀의 또 스노클링 명소의 산호초에도 영문으로 쓰인 한국인의 이름이 발견되는 낯뜨거운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 서 교수는 K 콘텐츠의 전 세계 확산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을 몰려오는 이런 상황에서 낙서행위는 국가 이미지도 추락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그러지 않은데요. 네.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이제 한국 문화의 힘이 한껏 고양되고 있는 마당인데 서민의식도 시민의식도 함께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한 택시 기사가 액면 금액을 잘못 본 그 손님에게서 10배나 많은 그 택시비를 받고도 손님을 그냥 내려준 채 떠났다는 하는 사연이 올라왔고요. 네. 이를 알게 된 호텔 직원이 돈을 돌려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인천 택시 기사님들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 A 씨는 호텔 직원으로 추정이 돼요. 하와이에서 고국에 20년 만에 오신 어르신이 지난 10일 오후 7시 인천공항에서 주안역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택시비가 5만 1,000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 어르신이 5만 원권이 예전에 5천 원권인지 알고 네. 5만 원권 11정을 줬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근데 택시요금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택시비를 지불한 셈인데요. 네. 근데 A 씨가 이제 자신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호텔 하루 숙박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3만 5천 원이라고 했더니 5만 원권 7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됐다고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치매인 줄 알고 5만 원짜리 한 장만 내면 된다고 하니 10분 전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당시 택시에서 일어났던 일을. 네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얼굴이 붉어졌다고 하면서 이거를 본다는 어르신이 이달 말일까지 한국에 계신다고 하니 꼭 돌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사분이 5만 원권이나 5천 원권을 구분하지 못했을 리가 없는데 당연하죠. 물론 착각할 수도 있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기사님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과거 개고기를 먹던 한국이 이제는 개를 가족 삼아 지낸다면 그만큼 외로운 나라라는 그 외신의 조명이 있었는데요. 네. 미국 뉴욕타임즈가 최근 개를 동반자로 삼는 가장 외로운 나라 중 하나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우리나라의 얘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고기를 먹기 위해 개를 사육해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가 하면 동물단체에
분노를 샀는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인들이 개를 가족처럼 보살피고 있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이제 낮은 출산율 그리고 늘어난 1인 가구에서 찾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면서 도시의 풍경도 바꿔놨다고 이 신문은 전했는데요. 뭐 이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순으로 떨어지면서 네. 병원과 상점, 반려동물을 위한 병원과 상점이 보편화됐고 산부인과는 사라졌고 네. 그리고 공원이나 동네에서 개모차에 반려견을 태우고 다니는 모습이 흔해졌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외국에서 아직까지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 한국도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씁쓸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